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 신탁 통치가 가결되었다. 소련 군정은 고단에게 북한에서 최고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회유하면서 신탁 통치 지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거절했다. 1946년 1월 5일 평남 인민정치위원회에서 고단은 신탁 통치 찬성을 강요하는 소련군에게 일침을 가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그러자 소련군은 그를 곧바로 고려 호텔에 연금시켰다. 많은 민족 지도자 동지들이 월남한 가운데 고단의 외로운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에게는 여러 번 월남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며 북한 동포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무렵에 조만식 선생에게 늘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이 땅보다는 우리가 서울로 가서 활동을 하셔야지 여기는 우리가 설 땅이 없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2천만의 우리 북한 동포를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나는 여기에서 희생이 돼도 여기에서 있겠다고 해가지고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귀국했다. 1970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대한민국전이 고단에게 추서되었다. 1991년 11월 5일 부인 전선의 여사가 45년간 간직해온 고단의 두 발이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제2묘역에 안장되었다. 고단 종한식의 뜻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1976년에 고단 종한식 선생 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고 1984년에 고단 기념관이 준공되었다. 자라나는 세대에 고단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 어린이 대공원에 그의 동상을 세웠다. 또한 고단이 평생 소원한 통일조국을 기원하며 오도산 통일전망대에도 동상을 세웠고 독립기념관에는 고단의 어록비를 세웠다. 나라도 하나, 민족도 하나라는 고단의 한나라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한나라 강좌, 고단의 삶과 사상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세미나, 학술회의, 출판 사업 등을 꾸준히 펼쳐가고 있다. 고단 탄생일을 기념하여 해마다 2월 1일에 경모 모임을 갖다가 순국일이 1950년 10월 18일로 밝혀지자 1993년부터 순국일에 추모 행사를 갖고 있다. 암울한 시대에 쓰러져가는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서는 부활을 꿈꾼 사람, 그 부활의 날을 위해 땀과 눈물로 희망의 씨를 뿌린 사람, 그리고 마지막 피를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 고단 종한씨. 그는 비폭력 불복종 정신으로 조국의 독립을 부르짖은 조선의 간디였다. 고단 종한씨. 그는 모두가 높아지려고 할 때 더 낮은 곳을 향해 갔다. 모두가 살기 위해 떠날 때 끝까지 남아서 자기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묵묵히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고단 종한식이 땀과 눈물, 피를 쏟으며 실천한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 이제 그것을 이어가는 것은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의 몫이다. 고단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신 이우열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어느덧 고당
선생님께서 순국하신 지 73주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숭고하신 희생 정신과 애족의 삶을 되새기고 또 다같이 추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국난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구국의 길을 걸었던 고담과 같은 순국선열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로 해서 오늘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우리들이 지금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단언하겠습니다. 고담 선생은 일제의 압제와 북한, 소련의 군정하에서도 지조와 신념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민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일본의 유학을 다니실 때부터 고향을 묻지 말고 우리 일을 해나가자 라고 외치면서 민족의 화합을 주도하셨고 조선 물산 장려운동을 주도하여 자주 독립과 민족 경제의 자립을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 경제에 귀감이 되고 있으면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또한 해당 정국에서는 경남 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끌며 전국 안정과 분단을 막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고 선생님께서 추구하셨던 통일된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정신만은 반드시 우리가 이어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지금의 우리나라는 국력과 국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반면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개발과 통제 사회로 일관하면서 현재도 굶주림의 아사자가 다소 출현하고 있을 정도로 빈국이 되어 남과 북의 현실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은 아직도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북에 가서 살라고 하면 죽어도 못 살면서 그분들은 우리 동포들, 단 고담 선생님은 그런 우리 동포들을 모두 다 끌어안으려고 노력하셨던 우리 민족의 간디 선생님 같은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수성은 우리가 견지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바탕 위에서 온 국민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담 선생이 소련군에 의해 영금이 되신 후 월남을 권유하는 동지들에게 북한 동포와 생과사를 같이 하겠다면서 제 몸과 같이 사랑했던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고통의 삶을 벗어나지 못함을 생각할 때 자유, 평화,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남과 북의 통일은 고담 선생께서 추구하셨던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이어만 하고 그래야만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이 자유와 인권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통일이 바로 고담 선생님의 순국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으로 오늘 추모 강연을 해주실 정영석 한국대학교 명예교수님, 또 추모사를 해주실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총장님, 그리고 최영호 평안남도 도민회장님, 장원호 강의의사기념사업회 회장님과 또 평안남도의 많은 원로님들과 유지분들,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에게 고담 동안식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늘양식교회 담임이신 송삼룡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민족의 지도자, 또
부강 주한식의 저서의 저자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순국 73주기 추모식을 거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고당 선생님의 순국과 순교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온 인류를 위해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민족의 십자가를 지신 고당의 희생을 추모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당께서는 73년 전 북한의 1천만 동포를 버릴 수 없다는 일념과 소신으로 소련 공산당의 끈질긴 회유 압박과 위협을 물리치면서 저항하시다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마침내 순국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인주의가 난무하고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상을 볼 때 고당 선생님의 장렬한 순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우리의 가슴을 크게 울려줍니다.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조용하면서도 용기 있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친히 민족 정신을 실현해 주셨고 북한 동포를 건지시기 위해 목숨을 바쳐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73년에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셨던 고당 정신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자유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고귀한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희는 불의 앞에 침묵하고 동포의 고통을 외면하고 민족의 아픔도 외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고당 선생님께서 고향을 묻지 말자면서 민족의 단합과 일치를 원하셨던 가르침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물산 장려운동을 친히 이끄셨던 고당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의 1천만 동포를 버릴 수 없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고당의 희생전신과 고귀한 십자가 정신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무지와 연약함과 무능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당 선생님 순국 73주년 추모식을 기하여 우리 민족이 고당 정신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하루속히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불쌍한 동포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해방 후 북한 공산당은 고당께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장로님으로 봉사하셨던 평양 산정연교회를 허물어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 순군 36km로 만수대 김일성 동산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산 사상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없는 정권을 묵인하다가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과 온 동포들이 70여 년 이상 동안 큰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좌파 사상에 동조하고 침묵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며 하루속히 우상정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정권을 물리쳐 주옵소서. 북한의 공산 세력은 해방 후 지금까지도 2,500만여 북한 동포를 억압하고 인권을 짓밟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은 채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노동 등 상당수의 지도자들이 그런 악한 사상에 기웃거리고 하나님 없는 좌파 사상에 동조하고 있다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출범한 우리 정권의 대행렬에 역행하면서 당리당략에 휘말려 혼란을 일삼고 있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라의 실정이 이렇건데 73년 전 민족을 위해 목숨을 초계처럼 내던지시고 지금은 천상에 계시는 고당 선생님께서 이런 혼란을 보시고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좌파 사상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더욱 발전되어 세계의 강국이 되게 하시고 선교가 흥황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복음의 대국이 되게 하시며 국민 복지가 증진되고 교육과 정치가 크게 향상되고 문화와 예술이 융성하게 해주시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 해 주옵소서. 고당 선생님의 후대를 위시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대한민국의 부흥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를 주시고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후대가 복을 받게 주옵소서. 오늘 고당 추모식을 준비하신 고당 조만식 선생 기념사업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서 민족사랑, 동포사랑의 고당 정신을 후대에 잘 계승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고당 정신을 기리며 괴사로 추모식을 빛내주신 이우열 이사장님과 추모사와 특별 강연으로 우리 모두를 일깨워주실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청장님과 정용석 교수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고당의 후예들과 고당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크나큰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민족의 위대한 척도이신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순국 제73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역사에 남긴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가르침을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신 조만식 선생님의 영전에 심심한 추모와 존경의 뜻을 바칩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은 추모식을 준비해 주신 이우열 고당 조만식 선생님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식 선생님께서 살다 가신 20세기는 일제의 식민 통치와 이념 갈등이 촉발한 분단을 연달아 겪었던 혼돈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은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시대의 흐름에 영합하였지만 그중 조만식 선생님만큼은 불의와 타협하기를 단호히 거부하시며 식민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지론 안에 산업, 교육, 언론 등 다방면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특히 신간회를 통해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 역량을 통합하고자 했던 뜻은 광복 후에도 이어지며 우리 민족의 진정한 자주 독립과 통일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미 공산주의가 득세한 평양에서 가정 힘을 뿌리친 채 선생님께서는 반탁, 반공의 길을 택하셨고 비록 이는 완수되지 못하였지만 북한 동포들을 공산 치하에서 구하고자 했던 지극한 민족애와 자유, 민주에 대한 굳은 신념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 교민 여러분, 안타깝게 서거하셨지만 독립운동가이자 지사로서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자 했던 선생님의 해안과 나라사랑은 자유와 평화로 빛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정신적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조만식 선생님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숭고한 유산으로 넘겨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후대에 계승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에서도 선생님을 비롯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인류보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만식 선생님께 다시 한번 경의와 애도를 표하며 추모식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KBS 성우님이신 최정현 성우님이 JMS와 세상을 앓던 사람의 불편의 고단히 기리는 시를 방송해 주시겠습니다. 시를 쓴 김소월 시인과 안남수 시인은 고단 선생님과는 사견 기간이 되십니다.
10년 본 만에 오늘 아침 생각난다. 근년 처음 꿈없이 자고 일어난다. 자그만 키와 여린 몸매는 다른 샛볕 같은 지조가 튀어날 듯 가득하는 눈동자만이 유난히 빛나 싶다. 민족을 위해서는 더도 모르시는 열정의 크기, 소박한 품체, 인자하신 옛날의 그 모양대로. 그러나 술과 고집과 이욕에 홈플어져 15년의 허주한 나이, 웬일로 그 당신님 마음속으로 찾으시오. 오늘 아침 아름답다. 큰 사랑은 죽는 법 없어. 기억되어 항상 내 가슴 속에 숨어 있어. 미쳐 거칠은 내 양심을 잠재우리. 내가 괴로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세상을 앓던 사람 박남수. 검은 두루마기는 무릎을 덮은 일이 없고 당신의 옷 같은 몸은 비단에 감겨본 일이 없다. 한국의 촌부가 짠 씨나리 굵은 무명으로도 당신은 좋게 자랑을 만들었다. 살눈썹에 서리는 자부러움 뒤에서 당신의 작은 눈은 늘 타고 있었고 옳은 일이면 동강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져 휘는 일이 없었다. 오늘 누구도 그니의 생사를 아는 이 없다. 머리에 군대를 감고 세상을 앓던 사람. 그 육신은 사로잡혀 적의 볼모가 되었지만 그니가 우리의 둘레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마다에 새겨진 그니의 모습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가져다준 해방의 어려운 터전에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지금 어디서 당신은 은전에 팔려간 형제들을 굽어보시는가. 오늘 누구도 그니의 생사를 아는 이 없다. 철조로 가로질러진 남북 삼천리, 잘리고 흩어진 몸 고달픈 형제들도 많지만 당신은 더 멀리, 당신은 더 고달픈 어디에서 지금도 머리에 붕대를 감고 세상을 앓고 계십니다. 수 교수님께서 고단의 신념과 오늘의 한국이라는 연재로 추모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때로는 복잡하기도 합니다. 고당 선생의 신념과 오늘의 한국 현실입니다. 고당의 신념을 저는 5가지로 간추렸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셨고 시장 경제를 신봉하셨습니다. 고당 선생이 당시 추구하셨던 활동하셨던 내용을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 대 공산당이 말하는 우산계급에 의한 독재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겁니다. 이거를 당시에 1920년대 바로 고당 선생께서는 실천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당 선생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은 여러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까 비디오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고당 선생이 1945년 11월 3일 조선민주당을 창당하십니다.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가 바로 민족 독립입니다. 둘째가 남북 통일. 셋째로 고당 선생께서는 민주주의를 내걸으셨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또 고당 선생께서는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애착,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당께서 45년 10월 14일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소련군 진주를 환영하는 대회를 주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자유를 강조하셨어요. 단순한 민주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또 고당 선생께서는 당시 북한 점령군 중에 군정장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드레이 로마넨코입니다. 이 안드레이 로마넨코가 고당 선생님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박을 했습니다. 이 협박은 신탁 동지 지지하라. 안 하면 당신의 신변을 보장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을 지지하면 당신은 앞으로 건설될 조선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저 같으면 좋습니다. 신탁독지 지지하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겠네요. 고당은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강대국에 의한 통치는 민족 자주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넨코가 협박을 합니다. 당신 모든 공직에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 벌떡 일어나셔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에 관한 말씀을 한마디 덧붙입니다. 고당 선생님께서 아무리 군정이라 해도 언론이나 잘 들으십시오. 언론이나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민주주의 신념이 머리에 아예 이상하게 박힙니다. 이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매력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경제 신념입니다. 아까 그 2월 기념회 이사장께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한다고 하는데 이미 7, 80년대 고당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시고 몸소 소개하시고 몸소 발전시키도록 노력한 겁니다. 고당 선생님께서는 15살 때부터 잘 아시겠습니다. 23살까지 평양 종로거리에서 무명과 배, 삼배 포목상을 하셨어요. 8년 동안 했습니다. 이건 뭘 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성기에 이 고당은 이윤 추구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실천하셨고 거기에 신뢰를
부었다는 것을 또 오당 선생께서는 물산 장려 운동을 이끄시면서 평양에 메리아스 공장, 평양에 양말 고무 공장을 세웠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대항해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민족의 역량 함량이다. 역량 함량은 바로 산업을 일으켜서 일본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이 확고한 신념은 북한의 토지 개혁에 대해서 고당께서 반대했습니다. 북한 토지 개혁은 무상 몰수, 무상 배분이죠. 우리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는데 유상 몰수, 유상 배분했습니다. 이 무상 배분, 무상 몰수, 무상 배분 이거 공산당 짓입니다. 사회주산 말살하는 겁니다. 고당이 10대부터 몸에 익혀온 이윤 추구의 자유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당 끝까지 바로 이 토지개혁을 반대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고당 선생의 민족주의 신념입니다. 그 민족주의 신념에 대해서는 오늘 비교해서 다 이해토록 선생님께 소개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율 이사장님이나 나치열 서울 보훈지청장님 그리고 이 송상용 대표님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당 선생의 이 민족주의 신념이라는 것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주의를 결행하고 이끌어가는 방법이 숭고했습니다. 비폭력, 민족 함영과 함양, 동시에 교육을 통한 우리 민족의 굳건한 민족의식을 늘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족의식이 얼마나 가했나 비디오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인 전선의 여사께 내가 주거든 비석을 세우고 비석에 눈 하나를 그려달라. 그 눈으로 저놈들이 망하는 꼴을 보겠다. 참으로 가슴을 찡하게 하는 최후의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번의 오당 선생의 신념은 자유분방하시고 화합 통합을 늘 바라셨습니다. 포용성이 또 바다와 같이 넓으셨습니다. 이 자유분방 이 생각은 사상은 보통 사람 갖기 어렵습니다. 고당 아니면 힘듭니다. 고당께서는 젊었을 때 술에 몰아떨어졌습니다. 노름에 맞춰 파묻혔습니다. 이게 자유분방한 생각이에요. 운동도 좋아했어요. 날파람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편을 짜가지고 추석제를 벌입니다. 거기에 명수 있었어요. 앞장섰습니다. 정말 산에다가 살았어요.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은 평남 체육회 회장도 하시게 했습니다만 이런 운동은 자유분방한 성격을 그분에게 주입시킬 뿐만 아니라 운동 속에서 성장하는 페어플레이, 정정당당한 생각. 그래서 고당께서는 남쪽으로 내려오십시오. 안 내려간다. 1천만 동포와 함께하겠다는 그런 당당한 신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 말씀이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일본서 유학하고 계실 때 일본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 간에는 지역별로 분열 대결이 됩니다. 호남 학생관, 충청도 학생관, 전라도 학생관, 지들끼도 돌아갑니다. 고당은 그러한 지역색을 절대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고당이 하는 말씀입니다. 왜 지역을 찾느냐? 하나가 되죠. 이 통합 정신, 이 결국은 민족의 통합이고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고당 선생님께서는 친구들도 희생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평양에 계실 때도 그랬지만 일본에 가셔도 고당 집에서 보내준 유학비를 전략했다가 가난한 유학생들한테 줬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그 위해서 땅도 팔았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포용력 있고 인간적이 됩니까? 고당 선생은 이 인간성은 낭만적인 면이 있으십니다. 부인 전선의 여사께서 고당 선생 납치된 곳에 면회 갑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때 4살, 5살, 6살 된 고당 선생의 넷째 아들, 또 셋째 아들, 지금 두 분들께서 조효수님을 비롯해서 여기 와 계십니다. 고당 선생님의 넷째, 셋째 아들입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고당 선생의 숨결이 박동원 같아서 늘 정숙해 주고 이 전선의 6개 그게 마지막 구금당하신 고당 선생에 대한 면회였습니다. 면회를 하면서 고당께서는 죽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선의 6개 나한테 피아노 연주 좀 해라. 내가 좋아하는 피아노 연주. 그래서 전 여사께서는 고려 호텔 아래층에 마련된 궁금해서 고당 선생이 좋아하시는 성경을 제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고당 선생을 연구하는 고당 선생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멋있어요. 인간적인 데가 있어요. 사람다운 데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다음에 고당 선생이 4번째 신념으로 공산당에 대한 철저한 불신, 공산당에 대한 경멸, 공산당에 대한 저주로 들어찬 겁니다. 그 당시에는 소련 점령하기 때문에 대놓고는 말씀을 못 하셨을 거예요. 우선 이분이 공산당을 얼마나 경멸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울산 장려 운동을 하실 때요. 거기에 금감에서 평양에 있는 기생들 금가락지를 빼서 팔고 금비전을 빼서 팔아서 고당 선생의 행동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는 공산주의자들, 특히 일본서 유학했다고 하고 사회주의 무리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당 선생이 이끄는 물산장려운동은 조선의 재미있습니다. 조선의 토착자본가가 조선 무산기급을 착취하는 기만술책이다. 이 말을 듣고 고당 선생들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공산당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폭발하시겠습니까? 이어서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
최고 사령관이 있습니다. 이반 치스차코프죠. 이 친구는 북한에 딱 바로 내려놓고 대구 일성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인민들을 해방하고 그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는 이반 치스차코프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국에 인민위원회 단위로 조직을 해서 말도 못하게 하고 만약에 소련 군정에 거역하는 사람을 잡아가고 총살하고 이랬습니다. 이거를 고당 선생이 몰랐을 리 없죠. 공산당이라는 게 저러구나. 앞에서 말한 것과 행동을 다르다. 이런 걸로 봐서 고당 선생께서는 그 처음부터 이 공산 세력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고당 선생께서는 청교도 사상이 대단하셨고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토대를 이룬 겁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당 선생은 민족 통일을 하셨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다.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당 선생은 청교도 사상에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정신적 토대를 우리 한민족에 심어준다.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건 연구할 점입니다. 고당은 23살에 늦게 기독교에 귀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서 세이소쿠 영어학교, 메이지 대학 법학전공부를 마치신 다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교회 설립입니다. 교회 철저히 이분은 침취하십니다. 그 다음 아시다시피 오산학교, 그 다음에 숭실학교, 그 다음 기독교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입니다. 이거 다 기독교 정신이죠. 그래서 고당 선생의 생활관은 엄격한 기독교 정신입니다. 소위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퓨리타닉 건 거예요.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러면서 고당 선생은 엄격한 기율을 잘 강조합니다. 고당 선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이 하품만 해도 야단칩니다. 한경진 목사가 하품하다가 고당 선생께 들켜가지고 혼났다고. 이렇게 엄격하신 분이 있었어요. 또 이렇게 엄격한 생활 고당 선생으로 근면하라, 전략하라, 저축하라, 군대 같은 엄격한 생활, 근면, 전략, 저축하라. 이러한 생활은 바로 자본주의 형성의 정신적인 기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당 선생이 하신 그 청교도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걸 억제하고 열심히 일하라. 그 다음에 막 쓰지 마라. 고당은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일본 사람이 만든 비누 썼습니다. 치약 안 썼습니다. 말천모자 쓰고 다녔어요. 여기다 아까 제가 나왔습니다. 또 검은 두루마기도 짧게 했습니다. 머리도 짧게 깎았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자본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 자본이 우리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이 돼요. 이런 게 지금 고당 선생의 저는 업적으로
감히 조명해야 된다. 학자들이 더 윤고해야 됩니다. 고장 선생의 이러한 생각은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을 이끈 존 칼빈의 청교도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YMCA는 바로 신교입니다. 기독교라고 합니다만 가톨릭교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시 그 형성된 기독교가 신교도죠. 이 신교도는 가톨릭과 달리 가톨릭은 가톨릭 신부를 통하고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과 접촉하는데, 이 신교도들은 목사나 여러분 자체가 앉아서 집안에서도 하느님과 통할 수 있다. 이게 신교도입니다. 이것을 이론화하고 실천한 것이 저한 칼빈입니다. 그래서 저한 칼빈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엄격한 기울 속에 서가라. 전략하라. 근면하라. 저축하라. 이거는 바로 고장 선생이 하신 겁니다. 이거는 바로 자본주의 형성의 자본 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맥스 베버라는 독일의 정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04년 5년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기독교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여기서 존 칼빈이 근면하라, 전략하라, 저축하라, 그리고 엄격한 기율에 따라서 살아라. 이런 정신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고 힘이 됐다. 이건 뭘 얘기냐면, 당시 유럽을 풍미했던 카를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공박하는 겁니다. 유물론은 간단했습니다. 정치 사회 구조 변화는 경제 물질적인 변화에 따라서 온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자본가가 무산계급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 이윤 차이를 먹고, 그래서 돈이 모이니까 자본주의가 있다. 이래서 바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발전은 기업가에 의한, 자본가에 의한 무산계급에 착취해서 왔다고 합니다. 맥스 베버는 그걸 거부했어요. 임마 아니야. 자본주의 발전은 착취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대로 자본가들이, 국민들이, 상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또 근면하고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이 맥스 베버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본주의는 노동 착취를 위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전략하고 저축해서 이루어진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카를 마르크스의 유물상화를 맥스 베버는 정신상화입니다. 이 얘기가 맞다고 합니다. 물론 카를 마르크스도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고담 선생은 한국의 좋은 탈배입니다. 그분은 한국의 자본주의 정신을 심어준 어른이다. 조금 좀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제가 5, 6년 전에 이력서울이라는 종합주간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1년째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고장 선생이 우리 자본주의 형성의 기초를 이루셨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진을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집회에 실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당 선생의 자본주의 형성의 정신적인 기초를 마련하지. 민족운동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미래이 없었습니다. 저나 저는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결정적인 완화를 하셨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실상입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어떤 때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 나라가 친북 좌파 정권에 의해 지배했습니다.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문재인 5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치하에서 대한민국은 반공 자유민주국가에서 친북 애매한 국가로 전락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에게 현금 4억 5천만 달러와 5천 달러어치 물건을 바쳤습니다. 김정일은 그 돈을 어디다 썼겠습니까? 핵무기 만들고 군사력 증강했었어요. 또 노무현 대통령 이 사람은 유엔 총회에 가서 국제사회를 향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경제 제재를 해서 경제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그러지 마라. 경제 제재 풀고 북한에 지원하라.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블룸버그 통신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노무현은 김정일의 수석 대변이다. 이 나라 대통령이 김정일의 수석 대변인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뒤집힌 거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미하면 어떻습니까? 이 반미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얘기를 공산당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 대통령이 합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만든 게임은 이 나라에서 그 당시에 절대 방영을 금지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멤버대로 표현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노버트 홀레첸이라는 사람입니다. 북한 인권 운동 아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이 평양처럼 느껴집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정율성에 대한 광주시의 추모 사업 추진입니다. 정율성 누굽니까?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가고 일본,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의 군가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북한에서는 북한 군가를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6.25 남심 때는 서울까지 왔습니다. 이거 서울까지 빨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광주에서 나왔다. 음악에는 소질 있는 사람이다. 추모해야 되겠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는 뒤집어져 불안하고 암담한 실제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이 나라의 현실은 이 나라의 정치권이 분열이 됐습니다. 친북, 친중이냐? 친미의 대한민국이냐? 친북 좌파와 우파가 분열이 됐습니다. 이제는요, 서로가 대결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래서 이념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끼리는 같은 동네에서 친해도 술자리를 같이 안 합니다. 싸우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국민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북한은 김정은보다도 더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 계통입니다만은 두 신부가 하나는 앵글리칸 처치 신부고 하나는 캐톨릭 처치 신부. 이 신부가 따로따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 나가니까 비행기 타잖아요. 그 비행기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대학 학생한 거 아닙니다. 이 나라의 신부라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나라가 지난 15년의 진부 정권 하에서 그렇게 변화되고 어려워져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당 선생이 순국한이 한지 꼭 내일이면 73주년이 됩니다. 오당 선생의 이 순결한 민족사, 바다 같은 포용력, 생명도 불사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그 어른의 생활관을 다시 떠올립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오당 선생을 공부할수록 멋있는 남자다, 멋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의리 있어요, 용기 있어요, 운동 잘해요. 그래서 저는 오당 선생을 민족의 지도자가 있으면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말씀을 붙이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당 선생의 모교인 숭실학교 오기중창단 멤버인 테너 임대범님의 선무자 노래 독창이 있겠습니다. 그
전체 서 계신 그대로 우리 송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추모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한 역사가 고당 73주기 추모식에 참여한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추모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